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아침 9시 1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몇 주간의 박스권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사실 지금 미국 증시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의 이런 그 방향성이 없는 모습은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살을 덧붙이자면 사실 상승에 더 유리한 그림이 맞긴 맞습니다. 전반적인 큰 상황으로 봤을 때요. 이 지난 몇 주간의 요만큼만 보면은 이제 세상이 잘 안 보일 수 있죠. 이 지난 몇 주간의 요만큼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방향성을 잃은 것에 불과하나 조금 관점을 좀 뒤로 넓혀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강력했던 상승세가 지금 기간 조정 과정일 뿐이란 말인 거죠. 아직까지는요. 중요한 지지선을 깨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간 조정 중인 거고, 기간 조정 중이라면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잠재력,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해서 요즘에 세계 증시는 뭐 강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미국 증시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오르나 조금 내리나 이게 연속성에 대한 그런 보장도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좁은 구간 안에서 혼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위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이긴 한데, 근데 분명히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부담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뭐 지금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 있으면은 절대 포기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잔잔한 긴축 우려가 어젯밤 금요일 날 밤에도 나왔던 거고,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혼조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건데, 금요일 날 발표된 지표로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서비스 PMI를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의 서비스 PMI는 예상치가 지난번 값이 52.6, 예상치가 51.5였는데 53.7이 나오면서 또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조업은 거의 다 죽어간다라 말씀드렸죠. 제조업은 준 침체 상황이에요. 침체거나. 근데 이제 미국은 서비스업 하나로 지금 이제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너무나도 좋다는 게 이렇게 지표적으로 또 드러나서 시장은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좀 주춤주춤 하다가 일단 긴축 우려긴 긴축 우려다라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잡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봐야 될 점은 서비스가 튼튼하다. 그렇다면 뭐 코어 CPI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물가가 떨어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긴축 우려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서비스 PMI 발표되고 나서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비스 PMI 발표되고 나서 장 초반에 잠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잔잔한 긴축 우려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실적들 뭐 하나하나 보진 않을 건데 뭐 P&G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돼가지고 보시면은 P&G에만 빨간불이 여기 진하게 들어와 있죠. 3.4% 올랐네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 실적들은 좋게 나와서 주식시장은 일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 와중에 긴축 우려는 계속해서 긴축 우려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25bp 인상확률이 90% 가까이 육박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FOMC 회의이긴 한데요. 며칠 안 남았죠.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이제 좀 연준 사람들 관련된 이슈는 좀 없겠네요.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용할 거고, 이번 주에는 근데 이벤트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죠? 이번 주 일단은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은 금요일 날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물가 지표. PC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그 중요한 거 아시죠? 그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중요한 지표죠. 연준이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가 돼야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게 2%가 돼야 이제 연준이 긴축을 그만하는 그겁니다. 금요일 날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하라면 저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기업들 실적 발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거든요.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등 발표가 되니까.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도 조금 좀 살펴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한국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럽 증시 뭐 이런 것부터 좀 볼까요?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보자면은 뭐 이런 모습이라고요.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세계 증시 강하다고 하는 게 대장인데 유럽이 보시면 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도 않았었고,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인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도 않았었고, 그나마 하락했던 곳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전형적인 어떤 기간 조정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 안 시키고 옆으로 벨벨벨벨벨 기다 또 올라가는 거, 이런 게 기간 조정의 모습인데 또 기간 조정할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강하다라는 걸 봤고, 달러 인덱스는 뭐 보시다시피 이 중요한 저항들을 앞두고 나서 한 102.5 정도가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를 앞두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버벅버벅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는 뭐 유로존이나,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국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거하고 움직임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뭐 한국에 대한 뭐 부도 위험이나 이런 위험성, 그런 시스템적 위험이 녹아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달러는 지금 혼조하다, 달러 인덱스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금리들은 뭐 조금 올랐네요, 그죠? 긴축 우려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잔잔한 긴축 우려들이 계속해서 자극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라는 거. 아직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이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는데요. 또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좀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 삘이 좀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뭐 보자고요.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이긴 하락 추세인데, 금리가 하락 추세이니까 채권 투자 맞긴 맞는데 다시 잔잔한 긴축 우려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다. 이게 지금 잔잔한 하락 추세가 돼버려 가지고, 아무튼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느려가지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당장 막 재미를 보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 채권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맞긴 맞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지킬 자리는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비중 확대를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긴축 우려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것도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격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슬슬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단기물 1개월물 이런 거 말고는 지금 일단 금리는 조금씩 좀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채권을 계속 뭐 매집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무슨 일이 뭐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당장 금리가 막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기업이 망하거나 지난번처럼 SVB 은행이 망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겨야 이제 금리가 아마 급격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직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가야 될 때를 좀 못 갔습니다. 가야 될 때. 지난 3거래일 동안 양봉해서 이 위에 어딘가에 매물을 소화했다면은 가야 되는데 삐끗해갖고 지금 다시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죠. 일단 가야 될 때 못 가는 모습, 이건 분명히 여기에 저항이 누적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단 어딘가 저항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래쪽으로 초단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뭐 전환이 좀 되긴 됐는데, 아무튼 중요한
지지선들은 아래쪽에 많이 있기도 하고 아직 그렇게 의미 있는 전환은 아니다라는 거. 여전히 위쪽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지금은 조정에 불과하긴 하죠.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위쪽에 3거래일간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일단 뭐 초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애플도 조금 아래쪽으로 좀 가려는 일단 상승세가 멈췄구나, 초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전환됐구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약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이렇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부근에서 초단기적으로 꺾인 거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실 분들은 이 선 부근에서 꺾인 거다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긴 있을 텐데요. 일단 아직도 애플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에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다 있는데 IT 빅테크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되고 애플 실적은 또 언제예요? 또 아마 5월 달일걸요. 그죠? 5월 초일걸요. 네, 그때 발표가 되니까 아무튼 그때까지는 시장은 본격적으로 막 꺾이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 강하다, 이런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것들 쭉 한번 봤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해야 될 점들 같이 좀 이야기하고, 참 한국 관련된 뉴스인데 삼성전자는 주말에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배상 판결하라고 했다네요. 영업이익이 6천억인가 그랬죠, 1분기에요. 예. 영업이익의 반 이상을 다 토해내게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분명히 한국 증시의 악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이런 점들 좀 오늘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뭐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UBS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보시면은 뱅크럽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뭐 버틸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약한 친구들이 문제죠. 그죠? 스몰 프라이빗한 컴퍼니들이 이렇게 잘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 중소형, 그죠? 쉽게 말해 중소기업들의 그 부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 좀 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일단 뭐 패스하시죠. 일단 뭐 잘 기억 안 나니까 이따 뭐 저녁에 이야기하면 되니까 일단 뭐 가볍게 이 정도 보시고요. 그 참 변동성 지수 참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변동성 지수까지 좀 봤어야 되는데, 그 변동성 지수 지금 보시면 일단 어딘가에서 일단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매수세는 아니에요. 그죠? 의미는 매수세는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지금 여기 16.5 부근에서 일단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국제유가는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79.5인가 하는 그 중요한 어떤 박스권 자리에 하단 자리를 붕괴시킨 상황에서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제유가는 이거 위쪽으로 갔던 게 확실히 오버슈팅이고 아래쪽으로 굳어질 모양이구나 라고 보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긴 하지만은 일단 그 금요일날 밤에 보시면 반등다운 반등 못했고 이렇게 이 약한 반등 정도로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좀 굳어질 생각인가 보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감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금값은 요즘에 일단 중요한 저항, 지난 몇 년간 넘지 못했던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매물대죠. 매물대가 워낙 이 저항이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워낙 급하게 올랐던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일단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쌍고점 혹은 삼고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밀리려고 하고 있다.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완전히 깬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애매한 상황들 좀 계속 되고 있고요. 뭐 다른 건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구리 이런 것도 뭐 하락하고 있네요. 그죠? 오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이 지금 이 달러의 방향성, 부재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다들 보시면 국제유가나 뭐 구리 가격이나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려다가 지금 이제 못 가고 비리비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금값이 아니고 달러가 좀 비리비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보니까 일단 코스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코스닥으로 돈이 좀 들어갈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이 네 종목만 봤을 때는요. 그죠? 삼성전자에서 악재 나왔죠. 그 소송 관련된 악재.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다시 한번 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딱 봐도 중요한 지지선이 어딘가 보이죠? 여기 어딘가가 딱 보니까 지지선이에요. 그죠? 여기 어딘가를 이제 붕괴시킬 거냐 말 거냐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오늘 붕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참고로 삼성전자는 이 자리가 여기죠. 그죠? 예, 이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전고점 자리. 이거 다시 붕괴되면 완전 하락 전환입니다. 사실 근데 이쯤 돼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건 맞긴 맞아요. 야, 레벨업을 했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이 위쪽에 올라왔던 이 부분은 이 오버슈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 오버슈팅이었네라고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무튼 중요한 라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별로 지지력은 잘 보이지 않죠. 불안하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그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에코프로 친구들이 저 정도면 코스닥은 좋지 않을까요? 예,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네요. 근데 뭐 별로 좋지는 않고, 사실 그 지수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닥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코스닥이 보시면은 코스닥은 이미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음봉을 맞으면서 이미 방향이 꺾여 버린 거고요. 이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보시다시피 잘 버텼거든요. 코스피는 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를 턱걸이하면서 버텼거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지수상으로 보면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그 코스닥은 코스닥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누구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가 되면 그 누구보다 바로 약한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좀 독특한 투기적인 특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봐도 돼요. 아무래도 이게 좀 실적이라든가 회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코스피가 훨씬 더 건전하기 때문에, 코스닥보단 솔직히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있는 코스피보다 건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좀 더 건전하기 때문에 이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한 쪽으로 좀 몰리죠. 제일 먼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코스닥에서 돈이 제일 먼저 빠져나와서 코스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하락 시에는 더 약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급속히 좀 코스닥이 좀 식어가는 느낌은 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하락 전환 초창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죠. 지금 당장 막 대폭락하고 막 그럴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미국 증시도 일단 잘 버티고 있고, 그죠? 미국 증시도 잘 박스권으로 버티고 있고,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미국 그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FOMC 회의도 이제 어느덧 일주일 이거밖에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대폭락이 일어나고, 그런 건 좀 아닐 수 있죠, 그죠? 뭐 급락, 폭락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그 겨울로 치면은 일종의 뭐 대한, 소한, 대설, 소설 이때 절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그죠? 겨울이 땡 되자마자 입동하자마자 막 바로 춥고 폭설이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일단 좀 계절의 변화에 좀 비유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여름, 어, 지금 한국 증시는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요만큼만, 뭐한 이 정도 혹은 뭐 지난 1분기 정도만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지난 1분기 정도만 보면 코스피 같은 거 굉장히 뜨거운 여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서 뭐 가을 정도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공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 증시는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로 전환이 됐고 겨울로 전환이 됐죠. 겨울에서 지금 이제 기온이 지나치게 한번 뜨겁게 올랐단 말이죠. 이게 이제 봄으로 가기 위해서 기온이 오른 거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이 겨울이었는데 얘가 철 모르고 지 혼자 지금 급등을 했던 거냐?
이제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여튼 계절 변화로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 막 무슨 일이 생기거나 좀 그러기는 좀 어려운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코스피는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위쪽에 저항 딱 보이시죠? 그 자리를 테스트할 겁니다. 4월 11일 요 날의 양봉이 중요한 양봉이고 이날의 종가가 어떤 중요한 어떤 저항일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을 돌파 안착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하락으로 전환이 되긴 됐네요. 제가 하여튼 긴장하면서 좀 보긴 봤는데 이제서야 일단 약간 안심은 되지만 여전히 긴장할 때입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한국 증시 하방 베팅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이번에 빨리 전환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일주일 넘게 뭐 거의 1, 2주 가까이 시간을 끌어서 결국 일단 전환을 시키긴 시켰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직 불안합니다. 일단 전환은 됐다라고 보긴 보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속임수고 또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그럼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해야 되는 때 맞긴 맞다. 아무튼 적절한 때에 일단은 적절한 때에 감칠맛 나게 조금씩 일단 하락으로 전환은 시키는 것 같다. 일단 뭐 전환은 된 것 같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 풋옵션 이런 거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풋옵션들이 이제 오늘은 뭐 해야 돼요? 박스권 상단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 자리를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자리가 안착이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풋옵션도 랠리를 펼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오늘은 일단 그 저항의 영향권 뭐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도 사실 그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긴 맞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개파락 출발했으면 이 어제 금요일날 저가가 어디에요? 330.9란 말입니다. 선물이. 근데 시작이 331이에요. 330.9나 331이나 사실상 거의 저가 부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한 게 맞긴 맞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뜨거웠던 여름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거긴 합니다. 원래 원웨이 하락이 나와도 그다지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도 강하고 워낙 훈풍이 많이 부니까 더 이상 일단 추가로 빠지지는 않고 버티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초반에 분명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한 거 맞다라는 거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환율은 25원 일단 돌파 안착 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그죠? 환율도 당장 뭐 눈치 없게 지 혼자 급등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시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말씀드렸고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